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중국 관계 당국과 면담 후 해외 증시 상장 계획을 전격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디디 추싱에 철퇴를 내리는 등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강하게 단속하고 나서면서 이로 인한 기업 손실이 최대 5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부동산, 주식 관련 투자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 5월 시중에 풀린 돈이 2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유동성 파티가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전면 충돌했습니다. 전날 여야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뒤 야당이 번복하며 해프닝이 발생했고 정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한때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고 최근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성장이 힘들다고 판단한 가운데 최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며 인터파크 주가가 연초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산뜻하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화요일장 역시 오전의 상승분 그대를 유지로 해주면서 큰 어려움 없이 양시장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의 수급 물량이 어제보다도 더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 확인이 되면서 지금 양시장 장중 변동성은 크게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일부 건설주들의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고 이 순환매 속에서 테마주들은 오늘 최저임금과 인턴파크 관련주들로 엮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그리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국내 시장은 다시금 미시장과 커플링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일 미증시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 역시나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 마감까지 이 상승 탄력 유지해주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 자세한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현재 0.6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3,26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시죠. 코스닥 현재 0.6%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04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3,084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706억 원 매수하고 있네요. 개인 현재 4,56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1,07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52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19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2차 전지 관련주, 엔터주, 키오스크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진단키트 관련주, 제지주가 있습니다. 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증설 계획이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가 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현재 1.92% 오름세 보여집니다. 7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3위가 삼성 SDI라고 하는데요. 오름세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첨보 오늘 생산공장 증설에 대한 소식 나오면서 52주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7.9% 급등세 보여지고요. 23만 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현재 2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7.89% 급등세입니다. 코스모와 현재 1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9%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들어서 연기금이 하이브와 JYP, YG 등 엔터주를 중심으로 지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이 다시금 이야기가 되면서 오프라인 공연은 멀어졌는데요. 그래도 최근 엔터주들이 플랫폼 사업으로 성장성이 가시화가 되면서 성장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하이브 현재 0.9% 오름세 보여집니다. 31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N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3.69% 오른 6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5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6% 오름세 보여지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현재 6,7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4.2% 오름세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키오스크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인건비 부담 높아지고 있죠. 무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키오스크 관련주들도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인바이오젠 현재 14%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5,1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자금융 7,3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KCT 9,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14%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늘 반등하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됐죠. 국내 증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증시는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즌 현재 4%대 낙폭 보여집니다. 8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마시스 현재 22,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대 낙폭 보여지네요. 수젠텍 어제 급등을 했는데 하루 만에 하락세 보여집니다. 현재 4%대 낙폭 그리면서 26,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지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정해지면서 택배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됐죠. 그에 따라서 오름세 기록을 해나갔는데요. 주말 영향에도 엿새 연속 1,000명대 확진자 수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주주는 조정을 받습니다. 깨끗한 나라 현재 0.31% 내린 6,5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아 현재 2,285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1.52% 낙폭 보여지고요. 신풍자지 현재 3,485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11%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인터파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국내 1세대 플랫폼인데요. 오늘 매각 추진 소식에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공연 티켓 예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70%라고 하죠. 매력적인 만큼 현재 관심도 큰데요. 장중에 상한가 기록도 했습니다. 현재 7,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시각 상승하고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는데요.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2차 전지 엔터주들 꼽아줬고요. 또 하락하는 업종 재지 관련주 있는데 이렇게 업종 안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다른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 양시장 모두 매수세 유입되면서 좀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선 SK 하이닉스, CS 윈드, 네이버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LNF, HLB, YG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세를 그리고 코스닥에선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네이버, 삼성전자, 포스코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첨보, 카카오게임즈, L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하는 흐름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투자 심리 개선에 따른 경기 민감주 강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지난 거래 미증시 같은 경우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욕 연준 총재의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발언과 특히 2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등의 금융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기술주 등이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요인 등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선 이 미국 등의 이런 주가 상승 배경에는 이 높은 백신 보급률과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대감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는 우리 시장에서 해석을 하실 때 이제 선진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금융업종, 건설업종, 소매 유통업종 등 이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업종 등의 강세도 역시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 코너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차 전지 업종 등의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눈에 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업종 강세, 그 중에서도 이 중소형주들의 강세, 소재와 부품업체들의 강세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LG라든가 삼성, SK 등 이 배터리 3사의 이 공격적인 증설 계획이라든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가파른 전기차 전환 속도에 힘입어서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LNF 같은 경우 목표가를 상당히 좀 올린 보고서도 등장하면서 아침 오전부터 좀 강세를 좀 시연하고 있는 점들과 더불어서 첨보라든가 코스모화학, 솔리스 첨단 소재 등의 이런 여타 이런 업종 등의 강세가 2차 전지 업종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배터리 3사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방면에 소재 부품들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주,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중소형주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스터 복구왕 함께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매일매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전문가님 1, 2, 3위 뽑아서 선정하는 시간이죠. 미스터 복구왕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수익률 집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스터 복구왕 만나보기 전에 선발 기준부터 알아봐야겠죠. 미스터 복구왕 선발 기준은요.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전문가의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되는데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할 시 포트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모든 전문가의 목표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원금 역시 4,615만 2,455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복구 금액으로 복구왕을 선정하게 됩니다. 복구 금액 산정 기준은 당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미스터 복구왕 탑3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3 이주현 전문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금 184만 5,460원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총 복구 금액 4,799만 7,915원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2위는 정재훈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위 자리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내주고 계신데요. 현재 수익금 198만 5,960원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복구 금액 현재 총 4,813만 8,415원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1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호반석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높은 수익금 달성해 주셨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추가로 20만 원 상당의 수익금 더 달성해 주시면서요. 현재 수익금 287만 9,139원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복구 금액 현재 4,903만 1,594원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요. 허반석 위원님께서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3위를 차지하신 이주연 위원님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2위 차지하신 정재훈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한국전력 23,700원 매수해 주셨는데요. 4.8% 수익률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엑세스바이오 현재 17% 넘는 수익률 달성하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비트컴퓨터 현재 26% 수익률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네요. 오리온홀딩스는 조정을 소폭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황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한라홀딩스 현재 10%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나난티 5%대 조정받네요. 보령제약 역시나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3위를 차지하신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현황 역시나 살펴봐야겠죠.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현황 현재 살펴보면요. 네, 동신건설 현재 14%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삼익 THK 현재 14%대 마찬가지로 수익률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CJ ENM 26%대 수익률 달성을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달성하면서 현재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저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랩 오늘 4%대 수익률 달성을 하고 계십니다. 광주 신세계는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태경 BK 역시나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백산 현재 0.45%대 조정받고 계십니다. 네, 그럼 3위를 달성해주신 이주연 위원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현재 포트폴리오 살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해주고 계십니다. CJ ENM도 현재 수익률 굉장히 높고요. 안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순항 중인데요. 그 중에서 광주신세계 그리고 태경BK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AS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우하향,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왔던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광주 신세계 같이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대금도 이제 많이 안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시장에서 좀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여파 이후에 이제 유동성 장세 들어오면서 성장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나니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고 살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수요가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주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이제 사라지고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기업들이 다시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그런 매매 아이디어로 지금 주가가 꽤나 최근 들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작전 타임 포트를 할 때부터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수익이 이제 꽤나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우리 주유소 포트에서도 편입하고 나서 시세 꽤나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10% 정도 수익권이 갔던 것 같았는데 조금 못 챙겼던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목표 수익률을 좀 대단히 크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한 부분이라서 그런 관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제 생각에 뭐 계속 포트폴리오에 좀 유지를 해가는 편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점 매수 기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저는 추가 매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PBR상 봤을 때 뭐 0.4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퍼도 6.8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업종 포로 보나 아니면 코스피 평균 포로 보나 매우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138억이 나왔는데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500억, 550억, 480억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들어서 코로나19 시즌에 뭐 한 480억 정도로 소폭 이렇게 줄었지만 실적이 매우 양호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 곱하기 평균 코스피 퍼 정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계산하는 방법으로 곱하기 10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가 되어야지 실적 대비해서 적정 주가 수준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양호하게 가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1.9% 정도의 양호하게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주는,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은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보시게 되면 거의 40%, 37%, 35%, 코로나19 때는 32%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 1분기 때 다시 34%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영업이익률 굉장히 탄실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지배구조가 정용진 회장이 5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신세계에서 한 1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 정도 이렇게 신세계 관련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 회장님의 그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BPS가 44만 원 정도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적정 주가 우리가 얘기할 때 4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기업의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당연히 무난하게 올라와 주겠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간 투자, 그리고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로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굉장히 싸고 탄실하고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그리고 이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곽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되돌리고 있는 광주 신세계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부근을 이렇게 지금 지지해주는 한 18만 원 선 부근을 지지해주고 있죠. 이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광주 신세계는 비중을 한 5% 정도 아니면 최대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가격적인 부분은 더 싸지고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한 종목을 이렇게 이제 좀 잡아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관점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의 주신 종목이 태경 BK예요. 태경 BK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주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트렌드 상단 정도 한 차례 테스트를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하고 나서 시세 한번 나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12,000원을 12,000원 이제 5,500원 정도죠. 5,500원의 저항 자리를 한번 건드려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태경 BK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그러니까 석회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칼의 지분을 한 40% 보유하고 있고, 태경케미칼의 매출 중에 보면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탄산가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 소비가 좀 늘어날 거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여전히 우상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대로 보유하시면 되겠다. 지금 한 4% 정도 손실권이신데 추가 매수를 한 이틀 전에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딱히 대응 없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매수도 없이 그냥 이대로 가져가서 목표가까지 끌고 갈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 현재 굉장히 저평가가 됐고 또 실적도 뒷받침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태경 BK 역시나 현재 시세 분출을 했다가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태경 케미카의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YJN 게임즈 어제 2,465원에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상승하면서 매수가 놓치신 분들 계신데 혹시 이 부분 가격 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YGN 게임즈 2,465원, 한 15, 한 3호가 차이로 이제 가격을 주지 않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뭐 딱히 지금 한 2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가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매수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지켜보시고요. 한 3시 한 19분이나 20분 좀 동시호가 들어갔을 때 그때 주문을 시장가로 넣으시면 아마 종가로 매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서 시세가 터져버린다든지 2,700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뭐 2,700원 이하라면 종가에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JN 게임즈 오늘 매수가 놓치신 분들 종가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연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연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미스터 복구왕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주유소에서 또 위원님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푸트를 운영할지 시청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이 미스터 복구왕 차지를 하실지 기대해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증시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미국에서 지금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연준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고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인플레이션을 짚어보기 전에 증시에 미칠 영향 이러나 저러나 증시는 올라간다. 그러게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 뭐 확산 이런 소리 나오자마자 대강 나오는 소리가 그러면 주가 오르겠네. 말이 됩니까 세상이? 바이러스가 다시 재창궐한다는데 그럼 주가 오르겠네. 이 무슨 뭐 학습 효과라고 하기도 뭐하고. 자, 뭐
그런 거 갖다가 세태를 갖다가 한탄만 하고 있으면 돈은 이제 안 벌리는 거고. 야,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돼? 자기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야. 한탄만 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고 빈대서 갭 투자니 뭐니 뭐 발품 판 사람들은 갑자기 성공한 인생이고 막 그런 게 세상사인데요. 그래요. 먼저 우리 수정앵커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부분 한번 보시죠. 이 내용 같아요. 자, 뉴욕 연준에서 조사를 했더니만 향후 12개월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떠냐. 민간에 일반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한 4.8% 정도로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4.8%라. 이제 5월달 수치보다 6월달에 4.8로 오면서 0.8%, 그게 5월에 4%, 이번에 4.8% 이 얘기인데 2013년 이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최고치다. 향후 3년간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전망치는 이제 평균 뭐 3.6이 나오더라는 얘기인데 이 3.6은 연준이 목표치는 2%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한참 높습니다. 높은 거고 밑에 이제 그림은 그거예요. 이 우선 초록색이 이게 그겁니다. 초록색이 저기 10년짜리 미국채 수익률이에요. 보시면은 4월 요 무렵에 3월 중순부터 3월 말 요때가 이제 피크를 이루다가 네. 국채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요 위에 그러면 이 부분 10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저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가끔 우리 방송에서 살펴봤던 거죠. 이것도 이제 치솟다가 이제 조금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실질 금리는 아직도 마이너스구나. 그렇죠. 예. 왜? 이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이 이른바 명목 금리인데 명목 금리라는 것은 실질 금리 플러스 이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높으면은 실질 금리가 그만큼 낮아야 이런 수익률인데 어쨌거나 높다 하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 측에서의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가 생긴 것이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중고차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게 연준의 판단입니다. 정상화가 된다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얘기고 이제 나중에 가봐서 누가 맞는지는 가보면 아는 겁니다. 연준은 너무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그 친구들이 옛날에 찍었던 점도표 3개월마다 이렇게 369, 12월 FOMC 때 제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실업률 전망치, 인플레 전망치 이런 거 그걸 갖다가 늘 시장은 예의주시하면서 또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만 그때그때 그러지 말고 옛날 걸 한번 들다보자고요. 한 1년 전에는 연준이 뭐라 했지? 3년 전에는 뭐라 했지? 가보면은 이 친구들 정말 꽝이에요. 다 틀렸나요? 제가 이 방송에 주식 관련 방송에 나와서 맨날 헛소리 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 헛소리가 더 잦았어요. 그 쟁쟁한 이코노미스트들 있고 엄청난 모델을 돌려가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좀 더 방대한 정보 데이터도 있는 와중에 늘 틀리는 게 연준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쪽 바닥은 저 같은 사람도 아직까지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답이 없기 때문에 대충 그럴듯하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 곳이 이 바닥입니다. 자연과학 쪽, 수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쪽, 이런 쪽에서는 틀리는 순간 그냥 퇴출인데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말이죠. 2018년 10월 이 무렵에 이제 미국채 수익률은 피크를 찍고 내려옵니다. 당연하죠. 2018년 10월 이 무렵은 뭐냐 하면은 제롬 파월이 한참 기세 올릴 때입니다.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 하면서. 그 이전에 2018년 접어들어서 그때 금리 한 너댓 번 올렸어요. 야, 이 웬일이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연준이란 데도 금리도 올릴 줄 아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랬던 연준이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야 하면서 금리 몇 번 더 올릴 것 같이 했던 그 연준이 결국 12월 달 2018년 12월에 금리 올린 게 마지막이었고 어떻게 됐나요? 그냥 양적 완화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금리도 제로금리까지 낮춥니다. 특히 2020년 접어들어서 3월 달에 두 번 일정에도 없던 FOMC 가지고 한 번은 0.5%포인트, 0.5%포인트, 한 번은 또 1%, 100bp 그렇게 낮추면서 제로금리 뚝 떨어뜨리던 그 시절에 그냥 시장 금리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이 떨어졌던 거에 절반쯤 오니까 막히는 거예요. 절반쯤 오니까 막히는 거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랬습니다. 금리가 저점으로 1.246 갔을 때는 13%, 한 주 동안에 금리가 13% 움직이고
하루에 3%, 4%막 움직이는 미국채 10년물 수익이 하루에 3, 4% 움직인다는 거는 이건 좀 심한 거예요. 네. 엄청난 변동성이에요. 자, 이제 일간 차트 넘어옵니다. 일간 차트 넘어왔으면은 아까 이거는 뭐였습니까? 다시 주간으로 올라갔을 때 이만큼 떨어졌다가 돌면 어디까지 갈까를 한번 짚어오는 차원에서 꼭 거기를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자꾸 꺼봄으로써 어느 정도 나침반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아, 이 방향으로 가는데 어디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여기까지 넘어서면 진짜 2%도 가능하겠네. 이런 어떤 짐작이 가능한데 지금 일간 차트에서 제가 또 어떻게 껐습니까? 그러면은 2020년 그때 3월 달에 저점 찍고 금리가 오르다가 이제 꺾였어요. 꺾였으면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수정이 형 기억나세요? 이 무렵 말이에요. 지금 커서가 움직이는 네. 이 무렵. 이 무렵에는 뭐였는가 하면은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기술주 성장주가 주가가 오른다 이런 논리를 펼쳤어요. 맞아요. 네. 왜? 미래 현금 흐름을 갖다가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렵에는 또 뭐였죠? 금리가 우두둑 떨어지는데도 그때는 나스닥이 오히려 빠집니다. 그때 가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갑자기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지? 이거는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가 오는 건가? 아니면 위험 선호가 아니고 위험 회피 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소리가 나오는. 네. 그때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피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펀드 매니저, 채권 매니저들의 모델에는 다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만큼 올랐다 꺾이면 저처럼 이렇게 아마 피보나치를 끄을 겁니다. 그러면서 23.6 이쯤 오면은 왠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너댓 번 막히죠. 그런 레벨인 거예요. 모두가 주시하는 거예요. 네. 모두가 주시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식의 성향을 보이더라 하는 것을 다가 알아낸 것이 엘리어트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조정 레벨이라는 그런 숫자가 23.6 최소한이고 우리가 익숙한 거는 38.2, 50, 61.8인데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나 그렇더라 하는 걸 갖다가 엘리어트가 밝힌 반면에 세월이 흐를수록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으니 그 레벨을 미리 거죠. 예측하고 네. 거기서 자꾸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쯤 왔으면 도는 거 아닐까? 이거 깨지면 그 다음까지는 계속 가겠네? 이런 심리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특히 피보나치 같은 거는 가면 갈수록 더 잘 맞는다 하는 겁니다. 왜? 일종의 자기 실현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딱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후루룩 갑자기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건 뭐다? 여기서 국채 매도 쪽으로 국채 숏으로 했던 세력들이 국채 숏을 왜 했을까요? 국채를 왜 팔았을까요? 왜 금리가 오른다고 봤을까요? 금년 들어서 인플레 지표도 막 올라오고 바이든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2조 2,500억 다음에는 몇 년간에 걸쳐서 6조 달러가 대기하고 그렇다면 국채를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찍어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채 숏 포지션을 취한 세력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채 숏이라는 얘기는 국채 가격 빠진다, 금리가 오른다, 수익률이 오른다 쪽에 베팅했는데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친구들도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손절 라인이 어디겠습니까? 아까 봤던 2레벨인 거예요. 네. 2레벨에서 2레벨이 뚫리는 순간에 아차차 국채 매도 쳤던 선수들은 쇼카바링, 국채를 다시 막 사야 되는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그러면서 수익률은 후루룩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다가 요쯤 오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아래 꼬리가 확 달리죠. 이쯤 오니까 또 다들 주시하고 있던 레벨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국채 수익률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반응도 그때그때 이제 달라지곤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개의 기사가 대조를 이룹니다. 지금 이 기사는 슈로드에서 어떤 선임 고문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왜 최근에 왜 급락했지? 미국채 수익률이 아마 인플레이션이 벌써 최고점 찍었고 일시액일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군데 다른 사람은 밸런스지 같은 데서는 또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거는 뭔가 좀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반기 경기 둔화 전조 아니야? 경기 좋을 때 금리 오르는 거, 경기 나빠지면 금리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시각도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시장에서 다 이렇습니다. 주식 약간 버블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같이 돈 푸는데 무슨 버블이야. 계속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보시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CPI가 발표됩니다. 6월 CPI가 발표되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Y축 보시면 0.4, 0.6이니까 느낌이 오시죠? 요거는 전월비입니다. 그죠? 전월비.
전월비 0.6 같으면 높은 거예요. 매월 0.6%씩으로 지난달보다 0.6 이 페이스로 간다면은 연간 이거는 하다못해 0.6 곱하기 12만 해도 7.2인데 더 커진 숫자에 자꾸 0.6이라면 그래 연율로 하면은 7.2가 아니라 7.2 이상의 그런 식의. 그러니 지금 이런 걸 살피는 겁니다. 뭔가 피크는 친 것 같다. 그래프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빨간색은 지금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자,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오늘 아마 인플레 연준이 아직까지는 맞는지 아니면 인플레 걱정 아직 좀 더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오늘 밤에 보겠는데 또 역시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으나 당분간 제가 지금 짚어보는 바로는 아직도 나스닥은 한 200포인트 더 가야 그래야 선수들이 그때까지는 잘 안 팔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될 6월 CPI 지수도 잘 오늘 밤이죠. 발표될 지수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인플레이션과 국채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우려가 시장에 증시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이렇게 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또 잘 가는 게 조금은 납득이 안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엇박자를 뭐라고 그러면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저같이 늘 조심스럽게 얘기하던 사람이 그냥 뭐 갑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조심할 텐데. 그래서 오늘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제 입에서 막 갑니다 소리가 나올 거니까 오늘. 첫 번째, 지금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과연 우리는 실적 기대감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막 삼성전자가 나오고 하는데도 안 매겨주니까 개인들 잔뜩 들고 있는 것 같다가 더 큰 세력들이 안 매겨주니까 삼성전자가 아직도 8만 원 근방에서 묶여 있는 건데 이런 식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2분기가 작년보다 한 64% 정도 오를 것으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2009년 4분기 이때는 뭡니까? 금융위기. 2008년 4분기 대비 2009년 4분기는 109%도 나올 만도 하죠. 그때 금융위기 때 생각하면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분야별로 산업별로 좀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 실적 개선 기대감은 높은데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작년 2분기, 작년 4, 5, 6월 그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올스톱했던 4, 5, 6월 대비 금년에 기업 실적들이 당연히 좋아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주가가 이것을 갖다가 이미 반영했다라고 해석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밀리면은 사후적으로 아마 시황쟁이들은 또 그럽니다. 실적 진짜 좋게 나왔는데 다 예상했던 거 아니야?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야? 이런 것이고 뭐 나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이게 더 큽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금리 정상화,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걸 갖다가 제가 봐서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제 이제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라가르드가 22 총재죠. 자막 보세요. It's not the right time to talk about exit strategy. 출구 전략을 갖다가 논의할 그런 시간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럼 언제 가서 코로나 다 깔아앉고 그때 갔으면 이 친구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면 우리 라가르다 아줌마가 누님이 신상 카탈로그 옆으로 집어 던지고 좀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일 좀 해볼까라고 자세 고치고 앉을란지 그냥 정해진 인터뷰 때마다 나와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정상화는 멀었어요. PPP 내년에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 내년 3월에 끝났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버전 또 나올 거예요. 이러고 다닙니다, 요새. 언제 할 수 있을까? 헬리콥터 머니도 검토했다는데.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그래프가 꺾이지 않는 이상 주식 뭐 2008년 같은 우리 IMF 때 같은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 아시잖아요. 우선 이 초록색 22 빨간색 연준, 초록색은 이제 BOJ인데 BOJ는 살짝 꺾입니다만 대차 대조표가 계속 이런 속도로 부풀고 있잖아요. 부풀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연준은 월 1,200억 달러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또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테이퍼링 합니다만 테이퍼링은 뭐죠?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줄이는 욕조에 집어넣던 물을 갖다가 수도꼭지를 조금 줄여서 물 들어가는 양이 좀 줄 뿐이에요. 아마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질 뿐이지 계속 부풀어 날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테이퍼링 하는데도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 양으로 물이 들어올 거야를 생각해서 주가는 이만큼 가 있었는데 물 들어오는 양이 조금 줄어든다 싶으니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자빠지는 게 테이퍼링 텐트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가버리면은 몇 번 비유했다시피 이제는 밑에 수조 빼고 바킹 빼고 물 빼는 거예요, 욕조에서. 그게 이제 정말 황당한 건데 그러니 테이퍼링을 겁내는 이유는 테이퍼링보다도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투입되는 그 유동성보다도 더 과하게 올라와 있으면 테이퍼링 자체도 겁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그래프가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만 밀리면은 저가 매수 드글드글. 지금 급락 기다리는 세력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우량주 들고 있으면서 수익이 안 나서 지친 분들도 계시지만 장 좀 밀려라. 경제 꼬라지 보니까 이거 한번 크게 한 밀리면 그때는 나도 한번 부자 돼볼래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또 지칩니까? 네. 전부 지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보여주신 표도 그렇고. 근데 아마 이런 게 좀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더 높아지면서 뭐 금값도 오르고 환율도 네. 오르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환율? 네. 뭐 환율로 마무리할까요? 자, 이제 어제 지난 주말에 50원을 찍었죠. 그 50원은 이번 랠리에서 기어이 보기는 봐야 될 레벨이었습니다. 네. 50 찍고 나서 지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우하향하는 검은색의 점원들은 좌우지간 저는 저항선은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지지선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만 고점끼리 연결하면 저항선. 이 저항선은 일단 열리고 나면 또 지지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 지금 거기다가 이동평균선들이 어떻게 됩니까? 쫙 역배열에다가 옆으로 가면서 서로 뭉쳤다가 이 몇 마리의 이 뱀들이 또아리를 털다가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했다가 싹 이제 단기가 중기, 장기보다 위로 가는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장의 기운을 갖다 느끼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수출 엄청 좋았어요. 무효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뭐 전년비 몇 %인지 수출도 늘었지만 수입도 더 늘어버리면은 흑자는 흑자지만 흑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 떠나서 어쨌거나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지난 주말 차트인데 이걸 갖다 인정을 하잔 말이죠. 인정을 하잔 말이고 그리고 작년에 3월 19일 날 1296원 갔던 환율이 훅 꺾이고 주식 바닥을 치고 돌았던 그 모멘텀으로서 가장 큰 걸 꼽으라면 역시 이겁니다. 돈입니다. 연준에서 미국이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한국을 비롯해서 너희들 와봐라. 너희들 뭐 국제사회에서 쳐주지도 않는 그 돈이지만 그거더라도 맡겨라. 그리고 우리 돈 가져가라. 이게 통화수합이었죠. 네.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에도 그 정신없이 뭐 환율이 1,600원 근처에 육박하던 그것이 꺾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연준이 달러 빌려줄게 이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 통화 수합이 그동안 6개월 연장하다가 이번에 3개월 연장해서 9월 말로 끝나던 게 금년 말까지만 연장돼 있는데 금년 말쯤에 가서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 뭐 괜찮고 그래 가는데 결국은 찬바람 부는 4분기 접어들면은 증시도 좀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또 꿀럭꿀럭거리면은 그때 가가지고 진짜 통화 수합 연장을 해줘야 진짜 미국이고 큰형님인 거예요. 진짜 돈 필요할 때는 그때 갖고는 쌩 까버리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네.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고 이 1145원 이 월간 차트에서 왜 자꾸 제가 1145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지 서울 외환시장의 중심 환율이라는 것 2003년부터 족보를 따져야 되는 그 레벨입니다.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시장 지금 박스권 안에 있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변동성을 우려해야 될수록 또 환율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